안녕하세요. 공통과학 김호연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세포의 종류,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의 구조를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 영상에서 한 얘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포는 원핵세포하고요. 진핵세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핵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생물을 원핵생물이라고 부르는 거고, 진핵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생물을 진핵생물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러면 이 원핵세포의 구조는 딱히 우리가 공부할 게 없어요. 왜 없냐면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세포막으로 그냥 이렇게 쌓여 있고요.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둥둥 떠 있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별로 할 필요는 없고, 반면에 진핵생물은 세포의 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핵세포의 구조에 대한 말씀을 드릴 생각이에요. 원핵세포는 이렇게 작게 그렸고 진핵세포는 이렇게 크게 그렸어. 왜 그러는 거죠? 실제로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원핵세포는 하등한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의 크기도 굉장히 작아요. 근데 진핵세포는 원핵세포에 비해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진핵세포가 지구 정도 크기라면 원핵세포는 지구 위에 걸어다니는 코끼리 한 마리 정도의 크기다. 그래서 그 정도 이제 크기 차이, 스케일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진핵세포가 이렇게 생겼고, 진핵세포는 안에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구조물이 있습니다. 자,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핵이라고 해요. 앞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핵, 진핵 세포에 핵이 쓰여져 있죠. 진짜 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핵이라고 부르고요. 핵의 기능 정리할게요. 핵의 기능은 유전 정보를요,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 시간에 했지만 유전 정보는 뭘 유전 정보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 수준에서는 이것만 챙기시면 돼. DNA라고 합니다. 물론 생물 중에는 RNA를 유전 정보로 가지고 있는 생물들도 있습니다. 특히 뒤에 추가로 말씀드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RNA를 유전 정보로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대체로 이제 생물들은 DNA를 유전 정보로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 첫 번째 챙겨 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 핵의 구조적 특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조적 특징. 자, 보세요. 제가 동그라미를 하나, 둘, 이렇게 두 개를 그렸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세포가 이렇게 세포막으로 쌓여 있는데요. 핵도 막으로 쌓여 있다는 거야. 근데 막이 총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됐죠? 다시. 안쪽에 막이 한 층이 있고요. 바깥쪽에 또 막이 한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중막구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핵은요, 이중막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막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특징 정리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핵을 다시 한번 보면요. 핵에는요,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뭐가 나 있다? 구멍이 나 있어요. 구멍. 그래서 이 구멍을 뭐라고 하느냐? 핵에 구멍이 있네. 그래서 핵공이라고 부르고요. 이 핵공이 하는 일은 뭐냐? 당연히 세포질이 있고 핵 안쪽에 핵질이 있으면 세포질과 핵질 사이에 물질의 교환이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핵공의 기능은 물질의 출입을 관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다시 한번. 세포질에서 핵으로 또는 핵에서 세포질로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물질들의 출입을 관여하는 곳이 이 핵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이 정도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다른 세포소기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세포소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덩어리로 생겼어, 덩어리. 근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덩어리를 싹둑 하고 한번 잘라 볼게요. 싹둑 자르면 안쪽이 요렇게 꼬끌꼬끌 요렇게 생긴 세포소기관이 있어.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러요. 미토콘드리아. 그럼 미토콘드리아는 하는 일이 뭐냐? 자, 요 녀석은요, 세포 호흡을 하는 세포 소기관입니다. 그러면서 에너지를 합성합니다. 에너지를 합성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해는 좀 이따가 다음 영상에서 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하고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 다시 한번.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을 하고요.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합성하는 세포 소기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세포 소기관 말씀드릴게. 자, 또 다른 세포 소기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납작한 동전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 납작한 동전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얘를요, 엽록체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엽록체의 기능은 뭡니까, 여러분? 엽록체의 기능은 광합성을 하는 세포 소기관입니다. 광합성을 하는 세포 소기관. 광합성을 하게 되면 여러분, 광합성을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죠? 네, 포도당이 만들어지죠. 다시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세포 소기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정리를 하면. 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 한꺼번에 좀 말씀을 드릴게. 자,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는요, 둘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미토콘드리아를 그릴 때 요렇게 한 번 동그라미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안쪽에도 떼글 해서 한 번 더 선을 그렸죠. 그러면 제가 선을 두 번 그린 거네요. 두 번 그렸구나. 그러면 막이 몇 개 있다? 네, 이중막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요 녀석 이중막으로 되어 있어. 다시, 얘 이중막으로 되어 있어. 이중막 구조구나. 여러분, 누가 이중막 구조였죠? 핵이 이중막 구조였죠? 그래서 핵이랑 미토콘드리아 똑같아. 이중막 구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엽록체 갈게요. 엽록체도 제가 그릴 때 바깥쪽에 막을 하나 그리고요, 안쪽에 막을 하나 또 그렸죠. 막이 두 개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중막 구조입니다. 이중막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핵 이중막 구조, 미토콘드리아 이중막 구조, 엽록체 이중막 구조. 세포 소기관 중에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야. 그래서 핵과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이렇게 세트로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를 가만히 보시면요, 얘네들의 기능, 세포호흡과 광합성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볼게. 자, 보세요. 여러분, 광합성이 뭐죠? 광합성? 빛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빛을 이용해서 뭘 만듭니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6개가 있어요. 그걸요, 물 6개하고 합쳐요. 합치려면 힘이 들겠죠? 그 힘이 뭐야? 네, 빛이죠, 빛.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돼요? 이거 두 개가 합쳐졌어요. 자, 다른 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야. 여기 탄소가 6개 있잖아요. 근데 이 탄소는 탄소 하나를 가지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각자 6개로 나뉘어져 있는 거야. 이걸 내가 착 합칠 거야. 그러면 탄소 6개짜리 화합물이 만들어지겠죠. 이 화합물이 뭐냐? 탄소 6개, 물 6개 해서 포도당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포도당이라고 부릅니다. 얘가 뭐야? 포도당이 되는 거야.
그러면 화학적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 두 개를 그대로 합치면 포도당만 나오는 게 아니죠? 쓰레기가 나와요. 그 쓰레기가 뭡니까? 6개의 산소가 되겠죠. 산소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 산소가 배출이 되는 거죠. 됐죠? 자, 이게 광합성이야. 누가 한다고? 엽록체가 한다고.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럼 이제 반대로 가볼게. 포도당을요,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 방향으로 가겠죠. 역반응이 일어나는구나. 역반응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포도당을 쪼개기 위해서는 산소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포도당을 산소를 사용해서 쪼개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겠다. 그런데 이때 에너지는 여러분 보존되는 거 기억나십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 아까 빛 에너지가 들어왔어요. 그럼 그 에너지 어디 갔죠? 포도당 안에 들어갔죠. 그러면 이 포도당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를요,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나오겠죠. 됐어요. 자, 그 에너지가 뭐냐? 열 에너지예요. 그리고 화학 에너지예요. 그리고 이 열 에너지와 화학 에너지는 우리 생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형태가 됩니다. 돼요? 자, 그래서 위쪽에 있는 반응을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한다면, 다시 위쪽에 있는 반응을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한다면, 아래쪽에서 이렇게 역반응으로 일어나는 반응을 뭐라고 하죠? 이걸 우리가, 그쵸,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거죠. 괜찮아요?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말씀드린다고 했죠. 엽록체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고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세포호흡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두 개의 세포 소기관이 같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네가 포도당을 만들면 이 포도당이 얘한테 가서 쪼개져서 이산화탄소가 되고, 이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이 되고, 포도당이 얘한테 가서 이산화탄소가 되고, 이산화탄소가 얘한테 가서 포도당이 되고, 이산화탄소가 되고, 포도당이 되고, 이산화탄소가 되고. 아, 순환적인 과정을 거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는 세트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핵하고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 있는데 또 아주 제법 중요한 세포 소기관이 하나 있어요. 제법 중요한 세포 소기관 뭐냐면, 여기에 세포질에 동동동동동동동동 동동동동동동동동 여러 개가 이렇게 떠 있어. 여러 개가 이렇게 떠 있어. 자, 이 세포 소기관이야. 누구도 있냐면 얘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얘도 세포 소기관 별로 없는 원핵 생물도 이렇게 가지고 있어. 자, 얘가 이름이 뭐냐? 리보솜이라고 하는 겁니다. 리보솜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리보솜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녀석은요 단백질을 합성을 합니다.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생물은 결국에 우리 몸 세포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뭐죠? 물이죠. 물이 70% 이상이야. 그러면 물 빼고 제일 많은 게 뭘까? 물 빼고 제일 많은 거.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그 많은 단백질들을 리보솜이 합성을 하는 거야. 그래서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데, 단백질은 원핵 생물이 됐건 진핵 생물이 됐건 어차피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원핵이 됐건 진핵이 됐건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리보솜은 가지고 있어. 자, 리보솜의 특징은 단백질 합성하는 거 이거 하나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 특징을 볼게요. 얘네들은요 알갱이에요. 알갱이. 무슨 말씀이냐면,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는 이중막 구조였죠. 막으로 쌓여 있지요.
그런데 리보솜은요, 막이 아니에요. 그냥 덩어리예요. 다시 알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은 막 구조가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세포 소기관이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리보솜 말고도 더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세포 소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직 1학년이고요. 통합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요거 4개 정도의 세포 소기관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잘 암기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복잡하게 했지만 여러분 노트 준비하셨죠? 자, 노트 보시고 노트 정리하시고요. 한 번만 그려보시면 충분히 이해되는 거야.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